안녕하세요. 디케소리 TV의 이진아입니다. 예, 2019년 4월 12일 월요일인데 제가 지난주에 재판을 갔는데 제 딴에는 별로 올릴 만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안 올렸어요. 예, 하여튼 4월 17일 수요일 지난번에 문미진 씨하고 이용근 씨 재판이 있었어요. 항소심이었는데 뭐 문미진 씨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다툼이 있어서 5월 10 4시에 그 강정순 씨를 증인으로 부른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 숨긴 특수 공용 물건을 은닉한 죄 이렇게 있는데 카메라를 숨긴 사실이 없다. 모르게 가지고 있기는 했지만 이런 등등 나와서 어쨌든 요거를 좀 다툼의 소지가 있어서 무전기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다. 등등 이렇게 돼서 하여튼 강정순 동지를 증인으로 불러서 재판 한 번 더 하기로 했고 이용근 씨는 별다른 게 없어요. 같이 그 신나하고 휘발유하고 화학 화약품을 만들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걸 준비한 거지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닌데 다툼의 소지는 또 없고 바로 결심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용근 씨 그 피고인 최후 진술을 했는데 이분이 의외로 피고인 최후 진술을 아주 간단하게 또 아주 심플하게 잘 했어요. 그러면서 신나 같은 것은 차량에 스티커를 많이 붙이고 했기 때문에 스티커를 제거를 하려고 가지고 있었던 거다. 하여튼 그런 게 문제가 됐다면 잘못을 반성을 한다. 그리고 또 사회 불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나? 그래서 그런 그 불만을 표출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법 질서를 어지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만일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행동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하신다면 탈기 받겠다. 그리고 그 선고 이렇게 주는 죄를 성실히 받겠다. 이렇게 굉장히 참 좀 제가 봤을 때 1심 때도 이분이 아주 좀 제가 봤을 땐 좀 감동적으로 거기서 사실 구질구질한 얘기는 할 필요 없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런 말을 할 필요 없는데 1심 때도 이분이 아마 굉장히 간단하게 그렇게 이걸 가지고 죄를 준다면 벌을 준다면 내가 달리 받겠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요번에도 이분이 그렇게 하는데 의외로 제가 감동이었었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사회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어쨌든 무리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이거를 죄를 준다면 내가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의외로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재판은 간단하게 끝나고 나갔는데 제가 응원을 하고 나왔죠. 근데 얼굴은 편안했고 하여튼 이분이 나이도 많고 한데 간단하게 치사한 얘기 안 하고 피곤 진술한 게 저는 좀 감동이었었어요. 그리고 19일 금요일 날 김동원 씨 드루킹 김동원 씨 재판이 있었는데 제가 김동원 씨 재판이 되면서 사실 16일 날 저희가 16일 날 밤을 새고 17일 날 저희가 돌아왔는데 그날 오후에 김경수가 나온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김동원 씨한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지난번에 물론 기사가 난 거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기사들은 제가 기사를 뽑아갖고 구치소에 있는 분들한테 보내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변혜지 씨한테는 김경수가 수갑도 안 차고 나온 거를 보내줬더니 그 변혜지 씨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래갖고 구치소에 문의를 하고 좀 난리가 났었죠. 물론 저도 구치소에 계속 연락했어요. 왜 누구는 풀어주고 누구는 수갑을 채우고 안 풀어주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동안 대통령도
손에 수갑 채고 나온 걸 보면서 저희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데 김규진 시장님 그 노인네 걷지도 못하는 노인네를 포승줄까지 묶어갖고 나오는 거 저희가 보고 정말 분노하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리고 우병우 수석 그렇게 나왔고 법정에서 재판 끝나자마자 손목에다 수갑을 착커덕 세우는 거 보고 제가 소리 몇 번 질렀었죠. 직권남용이라고 어디다 대고 지금 수갑 채우고 있냐고. 복도로 나가서 채우지. 그 너무 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 해갖고 변희재 씨한테 보내줬었어요. 근데 변희재 씨도 거기서 항의했었고 저도 물론 계속 이제 뭐 해서 제가 유튜브를 올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김동완한테 그 얘기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그 편지에 뭐 변희재 씨가 그랬다는 얘기는 안 했네요. 그러면서 김경수가 나올 때 그 수갑도 안 하고 나왔다. 그리고 김경수의 힘이 얼마나 센지 소법정에서 중법정으로도 옮기기까지 했다. 근데 마침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김경수가 풀려나는 거 보고 그때가 4시 50분이었어요. 그러면서 4시 50분인데 김경수가 저러고 나오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랬는데 이제 4월 19일 금요일 날 물론 저는 김동원 씨가 제 편지를 받고 재판 받기 전에 제 편지를 보고 나오길 바랬었어요. 그러면서 뭐 저는 뭐 김동원 씨가 사실 굉장히 나쁜 의도로 뭐 이런 댓글 작업을 했고 김경수를 만나서 한 짓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한 거라 결코 뭐 저희들하고는 뭐 잘 지낼 수 없지만 적의 적은 친구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김경수한테도 아니 김동완한테 편지를 썼죠. 그래서 물론 정치적인 성향은 우리가 다르지만 나는 김동원 씨가 언젠가는 달라져서 좋은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 제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리고 김동원의 판사가 화이트리스트 판결을 한 그 판사예요. 악질 판사. 그래서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모든 게 프레임이다. 그래서 뭐 당신 재판에서도 나는 별로 기대하지 않는다.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그렇지만 앞으로 김동원이나 아니 김경수나 지금 이거 지금 벌어진 상황이 돼서 저는 김동원 씨가 분명히 큰 일을 제가 할 수 있을 걸 기대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김동원한테 제가 책임 추궁을 했죠. 이게 과연 당신이 바라던 그 세상이었냐고. 그리고 문재인한테 대기업을 적대적 M&A 하자고 해서 삼성하고 네이버를 건드리자고 했는데 결국 삼성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을 지금 연기금을 이용해서 잡아먹었는데 이게 김동훈 씨가 바라던 거냐고. 그 다음에 삼성일 텐데 이게 김동훈 씨가 바라는 거냐고. 제가 김동훈 씨한테 물어봤어요. 김동훈 씨가 형을 어떻게 앞으로 받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제가 했던 그 말로 김동훈 씨가 언젠가 형을 살고 나오든가 아니면은 언젠가는 김동훈 씨가 달라진 그 어떤 자기의 성향으로 다른 일을 하기를 저는 꼭 바래요. 물론 뭐 김동훈 씨가 그랬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주고 김경수를 2인자를 만들어줬다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을 때 문재인이나 김경수한테 돈 받았던 얘기는 안 나왔어요. 물론 뭐 특검이 통장을 뒤졌다는 얘기는 안 나왔고 또 김동훈이가 이 사람들이 하면서 뭐 그 사무실 유지한 비용이 뭐 11억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쨌든 그 돈을 김경수한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얘기는 재판에 나오지도 않았었고 특검에서도 나오지도 않았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표면상으로는 김동훈 씨가 김경수한테 또 문재인한테 돈 받은 거 없이 이런 댓글 작업을 하다가 결국은 지금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네 직원들 9명이나 9명인가 이렇게 지금 재판에 지금 구속돼 가고 재판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그날 1심 때 선고를 받고 김경수에 대한 얘기만 했고 물론 온통 다 신문도 다 그렇고 저도 그날 유튜브에서 김경수에 대한 얘기만 하고 김동원과 그 직원들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얘기는 안 했었어요. 그러는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몇 명이 구속되어 있다가 또 하여튼 3명인가 더 이렇게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났다가 그날 선고가 내리면서 법정 구속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도 지금 재판을 그 구속된 사람이 6명인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윤평하고 도두형 또 한 사람 지금 3명만 구속이 안 돼 있고 9명이나 그랬는데 지금 6명인가 이렇게 구속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김동원이가 지금 그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자기뿐만 아니고 자기는 지금까지 감옥소에 들어갔으니까 이건 보통 억울한 게 아니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뭐 서로 그날 19일 날 항소한 이유를 이제 검사도 아니 이제 주로 이제 변호사가 얘기를 했죠. 검사 쪽에서는 뭐 더 이상 뭐 다툴 일이 없다. 이제 이렇게 좀 나가는 편이었었고, 그런데 물론 변호사들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게 지금 다툴 게 없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김동훈이가 그 얘기 나왔었어요. 자기가 김경수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와서 자기는 김경수의 지시에 의해서 이걸 한 건데, 김경수보다 형이 작다고 여기 대해서 이제 변호사가 항의를 했죠. 그리고 김동훈의 그 변호사가 김영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 노회찬 마누라 김지선을 안 불러준다고 해갖고 불공평하다고 법정에서 걸어나가고 성창호한테 물먹인 이 변호사가 굉장히 똑똑하게 잘해요. 그리고 마준 변호사, 이 드루킹의 직원들을 변호하는 마중도 젊은 친구인데, 이 사람도 제가 보기에 꽤 변호를 잘해요. 처음에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저는 뭐 거기가 막 민주당에서 급하게 변호사를 대줬나 보다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아마 뭐 이 김동원이나 이쪽에서 산재 직원들이 한 거겠죠. 그런데 의외로 이 마준 변호사가 제가 보기엔 꽤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렇게 많이 변론할 것도 없고 말도 많이 하는 건 아닌데 그 필요한 얘기를 딱딱 하는 거 보면 마준 변호사가 잘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이제 업무방해라고 하는데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거에서 업무방해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여기서 그 네이버나 여기서도 그거를 정말 이 업무방해 됐다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를 방관하지 않았을 텐데 거의 방관한 채로 놔뒀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안 된다. 이제 변호인 측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데, 킹크랩을 이용하기 전에도 이거를 다뤄서 민주적인 국민의 의사를 무시한 이런 뭐 결과가 나왔다고 판사가 선고한 거가 있는데, 하여튼 그러면서 위계에 의한 공무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이제 이쪽 변호사는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뭐 네이버나 뭐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 이렇게 하는데, 요거가 자기는 죄가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김동원의 선거법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해갖고 노회찬한테 5천만 원 준 건데, 노회찬한테 2016년 3월 7일 날 2천만 원을 파주에서 노회찬한테 김동원이가 직접 2천만 원을 주고, 그 다음 열흘이 지난 후에 2016년 3월 17일 날 창원에서 줬는데, 요거는 김동원이가 3천만 원을 그 직원 김종호한테 돈을 찾아오라고 그래서 그 쇼핑백에 넣어서 쇼핑백을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1심에서도 장정희가 증인으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는 쇼핑백을 받아서 확인을 안 했다. 거기에 느릅나무에 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확인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까지만 했는데, 정말 이상하게도 김지선을 불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랬는데 김종호 그 회계 담당하는 이 직원이 3천만 원을 찾아와서 김동원이한테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김종호가 피고인 사무실에 3천만 원이 드는 쇼핑백을 가져온 것까지는 인정이 돼요. 그랬는데 이제 여기서 김동원이가 이거를 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를 돈을 안 주고 느릅나무 차를 줬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3천만 원 어떻게 나 이런 얘기는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평소에 느릅나무 차가 되는 거 쇼핑백 차 대신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김종호한테 잠깐 나가 있으라 하고 쇼핑백 안에 현금을 빼고 느릅나무 차가 들어있는 그 쇼핑백을 넣어서 쇼핑백에 차를 넣어서 김종호가 다시 장정희한테 그 운전수 장정희한테 줬고, 창원에 있는 김지선한테 김종호한테서 받은 그대로 장정희는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쇼핑백을 전달했다. 그래서 김종호가
김동원이한테 주고 김동원이가 다시 김종호 그 직원한테 주고 그걸 장정희한테 주고 김지순한테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뭐 현금 준비했다는 건 확인이 됐죠. 근데 이제 현금이 만약에 김동원이가 안 줬다면 이거를 어디서 빼들렸는지 통장에 넣었는지 이게 이제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드러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는데 그러면서 김동원이 느릅나무 차로 바꿔 와서 주었고 장정희는 김종호가 주고 장정희는 확인하지 않고 쇼핑백을 주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김지선뿐이다. 김동원이 느릅나무 차를 주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돈을 줬는지 차를 줬는지 받은 사람이 차를 받았는지 돈을 받았는지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김지선뿐이다. 그러면서 김동원의 변호사가 김영란 변호사가 김지선을 불러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판사가 이거를 인정했어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돈을 받은 사람이 뭐 죽은 사람은 그렇다 하더라도 받은 사람한테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 그러면서 김지선을 증인을 부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사실 제가 뭐 이거를 지난주에 뭐 유튜브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 거는 이 5월 15일 날 증인들을 불렀는데 별로 뭐 사실 이제 증인들이 1심에서 불렀던 사람들이 부르면서 다시 확인하겠다고 불렀어요. 김지선은 아니더라도 또 다른 증인들이 한 명 더 있는데 김훈건하고 이종학, 나수건 요거 뭐 한나야 이 사람들은 제가 뭐 조금 놓친 재판이 있어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람들은 제가 이 사람들 나오는 재판은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불렀는데 신문 시간이 뭐 김지선은 한 30분 정도 했고 다른 그 증인들은 10분 15분이에요. 그래서 뭐 몇 마디 뭐 검사가 물어보고 변호사가 물어보고 뭐 이러는 거라 뭐 제대로 물어볼 것 같지도 않아서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생각질 않아 갖고 제가 뭐 지난번에 금요일 날 재판에서도 재판 끝나고 나서 별로 올리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10분 뭐 이래요. 2시 10분에 와서 10분 동안 물어보고 뭐 이래서 그러니까 김지선이가 조금 시간이 걸려서 2시 30분에 오고 한나영이가 2시에 오고 김동원이가 또 2시로 하고 뭐 김은건 김종화 3시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6월 19일 날 증인은 도두형, 김종호, 윤평이 출석을 하고 김동원, 양상현, 김대기, 우경모, 박선미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1심에서 했던 거 말고 판사가 아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1심에서 신부를 했기 때문에 그거 말고 꼭 필요한 것만 하라 이렇게 이제 많이 당부를 하면서 하는데 판사가 조금 좀 정리를 잘 하는 것 같았는데 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가 본 그 판사가 선고한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는 보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뭐 정리는 좀 잘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 직원 하나가 김정호가 대체로 다른 직원들은 뭐 자기가 했던 일들은 시인했어요. 근데 뭐 직원들이라고 해봤자 그 제품 그 킹크랩 개발한 친구들 그 다음에 그 핸드폰 모아갖고 아이디 모아갖고 댓글 단 거 이게 이제 뭐 위계양 공무 집행방해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친구들이 다들 시는 했죠. 1년 6개월 형을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특히 뭐 그걸 이제 벌이라고 준다면 받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고 물론 뭐 양형이 뭐 심하다 이런 얘기는 변호사가 다 얘기를 한 거고 근데 대체로 자기네 한 거는 인정을 했기 때문에 다툴 거는 별로 없었는데 이제 그 김종호 강기대가 보석을 신청을 했어요. 와이프가 충격을 받아갖고 그 실명 상태로 돼 있고 뇌출혈인 상태고 뭐 이래서 뭐 집안이 굉장히 안 좋다고 그러면서 와이프에 대한 그 의사의 진단서 이런 걸 해갖고 그거는 뭐 판사가 이제 바로 다음 그 재판 때 바로 이제 그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그랬는데 이 재판에서 도도영 변호사가 사실 억울한 편이죠. 이 사람이 징역 1년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한 거는 그 뭐 이 사건이 걸리고 나니까
여기 대해서 뭐 증거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노회찬한테 돈을 줄 때 뭐 사진을 찍어 놓으라 이런 게 보면 이제 자기는 변호사로서 변호사적인 조언을 했을 뿐이다. 그러는데 이 사람도 업무 방해해갖고 이제 걸려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업무 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김경수를 만나겠는데 잠깐 인사만 이제 한 정도인데 이 사람이 오사카 원래는 이제 김동원이가 이 사람을 일본의 대사로 보내고 싶어 했었죠. 근데 일본의 대사 자리는 못 얻었고 그랬는데 이제 김경수가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안 주고 나중에 마지막 가서 센다이 영사 자리는 센다이 영사 자리는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이제 김동훈이가 이제 열이 났었죠. 그래서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문제가 돼갖고 이렇게 됐는데 도동 변호사가 미국에서도 공부를 했고 일본에서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학력은 서울대에서 공부를 했고 학력으로 보면 이 사람이 꽤 뭐 하여튼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하여튼 이 사람이 어느 날 블로그를 뒤지다가 김동훈이가 운영하고 있는 이 블로그를 보고 있다가 가입을 하게 돼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꽤 오래됐었어요. 이 가입한 지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일본에 대사로 가면 일본에서 이제 그런 그 변호사로서 지위를 쌓고 일본 사람들을 알게 되고 일본에 이제 뭐 지진이 난다든가 큰 일이 생기면 일본 사람들의 돈을 한국으로 오게 해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을 M&A 할 때 써먹는다 이런 작전을 세우고 이제 이 사람을 대사로 보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됐고 총영사도 안 됐고 센다이로 가니까 그런 건 영향이 없다고 해서 거절을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생겼는데 조금 뭐 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이 사람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일본에서 공부를 하고 나니까 사실 그 댓글 달고 하는 거는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이 사람이 지난번 1심 때에서도 그 피고인 최후 진술할 때 그 이런 포탈 이런 거에 대해서 서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뷰징에 대해서 엄청 연설을 잘했어요. 저도 이제 뭐 어렴풋이 이해는 되겠는데 어뷰징 포탈에 대한 업무적인 포탈에 이렇게 넘치는 댓글을 방해하기 위한 이런 거에 대한 어뷰징에 대해서 엄청 이제 강의를 했는데 아주 잘해갖고 거기 나왔던 직원들이 박수까지 치더라고요. 제가 봐도 아주 강의를 이 사람이 잘했었어요. 그게 이제 학식적으로는 이 사람이 꽤 높은 것 같았고 그러면서 요번에서도 이 사람이 자기가 자료들을 많이 번역을 하고 있다. 사람들 시켜서.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이런 게 제가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자료를 자기가 많이 하고 있다고 미국에서도 한 30% 정도가 지금 온라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뭐 보트 뭐 선거 프로그램이라는 말도 하면서 이런 걸 이용했다. 뭐 지난번 미국 대선에서도 이런 게를 이용했고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일본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미국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게 정치적인 의사로 보고 있다. 그래서 밤새 번역 작업을 하고 있다.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판사가 판사도 자존심이 있겠죠. 네. 판사가 외국 자료 사례가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를 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재를 두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관점에서 해야지 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해서 그걸 지금 대입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뭐 하여튼 뭐 내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반영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죠. 이제 판사가 이제 또 이거는 반복되는데 판사가 그러면서 반복해서 주장을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김영남 변호사가 뭐 어쨌든 그 김지선이가 필요한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막 일어나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반복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판사가 반복해서 그런 주장하지 말고 그다음에 재판부를 납득시키려고 하는 거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이건 조금 우습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 증거 조사하면서 사실심에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요거는 사실에 충실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변호인 측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그 특검 측에서는 이게 필요 없다. 뭐 더 이상 뭐 정의나 이런 게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 특검 측에서는 뭐 사실 입각해서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재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변호사들은 욕을 하죠. 왜 항소심 제도가 왜 있냐 뭐 이렇게 하면서
강하게 어필하면서 했고, 그래서 판사가 쌍방 주장 요구를 다 들어봐서 판단해서 재판부 합의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는 잘 하면서 재판은 끝났어요. 그래서 5월 15일 날 2시에 재판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6월 19일 날 재판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피고인 신문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제 재판이 끝나는 거죠. 굉장히 빨리 끝나는 거라 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경수 재판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김경수는 또 석방이 되었기 때문에 뭐 세월에 내월에 하겠죠. 그러는데 사실 김경수가 저렇게 나왔는데, 김경수가 제가 김동훈 씨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김경수의 재판에서 김경수의 변호사들이 당신을 엄청 디스하더라. 당신이 들으면 엄청 화날 일을 많이 하더라. 사실 뭐 그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뭐 김동훈이가 김경수 재판에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김경수 재판에서 김동훈이를 다시 불러준다면 김동훈 씨가 나와서 또 김경수를 확 밟아버리는 그런 증언을 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그렇고, 물론 이제 김경수의 재판에서는 김동원의 말을 듣고 김동원의 직원들이 똑같은 진술을 했다, 믿을 수가 없다, 물적인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경수의 변호사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내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3시에 재판이 또 있어요. 그때 이제 이날 이제 이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증인을 누구 부르고 어떻게 나갈지 얘기를 하겠죠. 그랬는데 사실 이날 김경수가 석방되고 나서 처음 하는 재판인데, 제 욕심은 이날 우리 동지들이 와갖고 법정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경수 지지자들이 한 놈도 못 들어오게 자리를 다 차지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들어가고 자리를, 중법정을 제가 자세히 살펴봤는데 57번까지 일반인석인데, 그런데 양쪽의 앞줄 2줄이 관계자석이에요. 가족이나 뭐 변호인 관련석이라 문제가 생기면 그 자리를 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저는 할 수 있다면 우리 동지들 와갖고 자리를 다 차지해서 김경수 지지자들이 한 사람도 못 오게 하는 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내일 화요일 재판에 또 김전무가 안양에서 또 재판이 있다고 하네요. 그 첫 재판인데, 뭐 이 친구도 뭐 집회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니다가 여기저기 고소를 당했는데, 내일 안양에서요 10시 50분에 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그 김해에 있는 김재국 또 동지가 또 이분도 또 중앙법원에서 재판이 있다고, 그거는 이제 오후에 재판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2시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병우 수석이 3시에 재판이 있어요. 예, 요거 참문호가 하는 재판인데, 참문호가 또 얼마나 친절을 가장해 나가면서 재판을 할지 이건 나가 봐야죠. 예, 이렇게 됐네요. 그렇게 돼 있고, 이번 주 금요일 날 26일에는 박찬주 대장 이분이 항소심 선고가 있어요. 3시에. 큰일은 없겠죠. 뭐 억지로 사람을 끌어내려서 저렇게 하는 거라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주에도 동지 여러분 열심히 화이팅! 감사합니다.